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오늘 화이트헤드 철학의 권위자이신 문창옥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이트헤드 과정철학 본강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지난주에 강의하신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의 강의 내용은 화이트헤드 과정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태제, 곧 이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인 존재가 무엇이냐. 예. 그게 현실적 존재다. 이 얘기를 하나 했고요. 예. 다음 또 하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현실적 존재이다. 이 얘기 속에는 신조차도 어떤 초월적인 어떤 위계를 달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존재와 더불어 평등한 지위에 있는 또 하나의 현실적 존재일 뿐이다. 예.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문단 몇 개를 읽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존재 이해의 첫 태제가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 존재다. 예. 이 얘기를 간단히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내용으로 소개하실 계획이신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텍스트를 찾아갈 거니까요. 텍스트를 찾아가다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다음 문단부터 보면 이제 현실적 존재가 그렇다면 그 내부에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는가 말이죠.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또 어떻게 해서 자기를 구성해 나가는가 이 얘기를 좀 더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는 앞으로 수차에 가서 반복되면서 증폭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입부이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 있고 그래서 조금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많은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 교수님을 강단에 모셔 그 강의를 심도 있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가 지난 2시간 그 텍스트를 직접 읽으면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많이 못했죠. 문단 몇 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문단의 내용이 화이트헤드의 대작 과정과 시제의 전체 내용을 압축한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건 상당히 압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강의는 거기에 압축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작업이 될 겁니다. 하나 풀어내는 작업. 그래서 지난번엔 기본 태제를 던졌고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나갑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는 현실적 존재가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 실제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을 포함해서 모두 현실적 존재다라고 하는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좀 더 들어가서 그럼 현실적 존재는 어떻게 자기를 만들어가는가. 그러면 또 하나 그때 그 만들어간다 할 때 그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한 2-3시간 더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내부의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다시 뜯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한 차원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계속 풀게 돼요. 그래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한참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쯤 되려면 한 1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변의 세계로, 그러니까 사변이란 건 개념과 논리만 갖고 하는 자유로운 상상을 얘기합니다. 그 세계로 깊숙이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적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우리가 개념적 훈련을 거치고 그렇게 돌아오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제가 하는 이 얘기는 이 강의가 끝날 때쯤 돼야 여러분이 그때 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시간까지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집중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자, 하여튼 오늘 그러면 세 번째 시간으로 텍스트로 들어갑시다. 텍스트로 들어가면 챕터 1 지난번에 했었죠? 그 다음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문단 3개까지 아마 했을 거예요. 오늘 네 번째 문단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합생이란 다수의 사물들로 구성된 우주가 주어예요. 그 다자의 각 항을 새로운 일자의 구조 속에 결정적으로 종속시킴으로써 개체적 통일성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이게 우리말이 참 이상해요. 이게 지금 영어로 된 걸 번역해서 거의 직역하다시피 해놔서 그렇기도 한데 제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눈에 딱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훈련을 상당히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이 얘기를 조금 더 분석해 봅시다. 합생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합생. 이건 그 생물학에 쓰는 개념이 워낙에는 치의학 같은 쓴다 그러긴 합니다만은 합생이라는 거는 생명체의 어떤 상이한 기관, 상이한 부분, 상이한 세포가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하나의 어떤 기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합해져서 뭔가를 형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생겨난다. 합해져서 생겨난다.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그런 생물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어떤 부위가 이렇게 서로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걸 합성이라 부른다 그래요. 개념성으로는. 그 말을 지금 차용하고 있어요. 화이트들은. 그 말 차용에다가 형이상학적 의미로 쓰고 있어요. 합성이란 다수의 사물들로 구성된 우주. 그러니까 우주라는 게 다양한 사물들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가 아니다 말고. 그러니까 이건 다원론자입니다. 화이트들은 그런 점에서. 우주는 하나다 하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스피노자. 들어봤죠? 스피노자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우주는 하나예요. 뭐 다양한 것들은 그건 다 겉보기 모양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다. 일자란 말이죠. 근데 화이트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주는 다양한 사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그렇게 다양한 사물들로 구성된 우주가 그 다자의 각 항을, 그러니까 하나를 말이죠. 새로운 일자의 구조 속에 결정적으로 종속시킨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의 구조 속으로 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끌어들인다. 일자의 구조 속에 종속시킨다는 말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안으로 들여서 자기 것으로 이렇게 사유한다. 내 것 삼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개체적 통일성을 획득하는 그런 과정. 개체적 통일성. 다자가 일자가 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있으면 있다 그럽시다. 우주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건 그야말로 이건 내가 동그라미 그래서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가 아니라 이건 뭐 다수의 사물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일단 말이에요. 무수한 사물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게 우주예요. 새로운 통일성 속에 이렇게 끌어들인다. 이렇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로 통일시켜 나가는 과정, 이 프로세스, 이 과정. 이거를 뭐라고 한다? 다수가 하나가 되는 과정, 합생이라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실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다수의 것들을 자기라고 하는 하나 속에 포섭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자기를 만들어간다. 아까 다수가 모여서 하나가 생성된다 그런다 그랬죠. 다수를 하나 속에 끌어들임으로써 자기를 만들어내는 그 이 하나의 과정 말이죠. 프로세스. 이거를 합성이라 한다. 근데 여기 보면 요 일을 개체적 통일성.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 이렇게 이해하세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다자를 일자. 한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다자, 놈자자 써가지고 여러 놈을 한 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하면 쉬운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 말입니다. 다수를 모아서 하나를 만드는 과정. 하나를 만들어내가는 과정. 그거를 합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종의 이렇게 그 내부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부 특성이. 그다음 두 번째 문장. 현실적 계기는 합생의 개별사를 규수할 수 있는 통일성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여기서 현실적 계기는 현실적 존재의 다른 표현입니다. 현실적 존재와 현실적 계기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상당히 많이 겹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초보니까 같은 거다라고 이해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차이가 날 때 그때 내가 이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지금 같은 놈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 또는 현실적 계기라고 하는 것은 합생의 개별사를 규수하는 통일성이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합생의 이 과정,
이 과정에 있는 통일성, 일자성 하나 이거를 현적 계기 또는 현적 존재라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일자를 만들어가는 과정, 합성의 개별 사례, 예, 귀속에서는 통일성 말이 참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생겨나는 과정 속에는 다수를 하나로 통일시켜 나가는 과정의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그 하나로 통일시켜 나가는 그 과정, 그게 현실적 존재다. 또는 현실적 계기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더 그냥 간단히 풀면 현실적 존재는 합성의 과정으로 존재하는데 그때 합성의 과정이란 다수의 우주의 존재사들을 나의 일자 속에 끌어들이는 과정이다. 투박한 사례 하나 할게요. 여러분 여기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호흡하고 있죠? 그렇죠? 밖에 공기를 내가 마시고 있어요. 그렇죠? 빛도 받고 있어요. 내 주변 거가 내가 의식은 못하지만 상당히 다양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죠? 나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내가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달리 표현하면 내 주변에 있는 다자를 나의 것으로 통일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나는 또한 나중에 내 이후에 어떤 존재에게 그걸 줄 거예요. 똑같이.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말고 일단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자기 생성 과정이 있다. 내가 자기 생성의 과정을 합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그 합성의 특성이 뭐냐? 그건 자기 이외의 다수의 사물들을, 다수의 존재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나의 부분 집합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일시켜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통일성 속에 개체의 개체성, 나의 나됨이 있다 말이죠. 이해했어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 표현이 좀 어려운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네 번째 문단의 앞부분이고, 그다음 이어서 계속 나갑니다. 따라서 이 합성은 문제되는 현실적 계기의 실질적인 내적 구조에 불과하다. 이러한 과정 그 자체가 현실적 존재의 구조다. 로크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은 현실적 존재의 실제적인 내적 구조이다. 자, 이 합성은 문제되는 문제의 지금 우리가 관심이 대상이 되는 어떤 존재, 현실 존재의 실제적인 내적 구조. 구조라는 말 좀 딱딱해요. 생성하는 놈이 무슨 구조가 있어. 과정이면서. 그래서 내적 구조란 말은 constitution 이 말을 번역한 건데 constitution. 구조라는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근데 tuition 했으니까 구성 활동 이렇게 이해합시다. 그러니까 실제 내부를 구성하는 활동. 현실적 계기 실제 내부 상황이다.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 실제 내부 상황은 합성인데 그건 곧 자기를 구성하는 활동, 구성 활동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합성이란 건 그러니까 각 존재, 각 현실적 존재, 각 현실적 계기의 자기 구성 활동이다. 자기 구성 활동이다. 실제적인 자기 구성 활동이다. 아까 이 표현을 다시 다른 표현으로 바꿔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이라는 과정 자체가 현실적 존재의 구조다 그랬어요. 이런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합성의 과정 자체가 현실적 존재의 구성 활동이다. 같은 말이죠. 동어 반복입니다. 현실적 존재의 구성 활동은 그러니까 이런 과정 그 자체가 된다. 다자를 일자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 뜻입니다. 그래서 로크의 말을 빌린다면, 로크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것은 현실적 존재의 실제적인 내적 구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학을 한 사람들에게 이 말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철학을 안 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방해가 돼요. 로크가 무슨 말 했기에 도대체 저걸 갖다 붙이나 말이죠. 근데 로크라는 사람은 뭐 철학 개론 정도 들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인문학 서적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한 번쯤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의 창시자입니다. 경험론의.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본 주장은 뭐냐니까 인간의 인식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말이죠. 경험을 하기 전에는 머리가 어떤 상태다? 백지 상태다. 아무것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뭔가 안다는 얘기는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는 알 수 없어. 머릿속이 성 비어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타블라 라사 이렇게 표현해요. 백지 상태. 근데 그 말을 했던 까닭은 그 이전에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냐니까 인간은 타고나면서 뭔가를 알고 태어난다 그렇게 했어요. 신이 심어놓은 게 있단 말이죠. 신의 관념도 머릿속에 있고 이미 신의 관념 우리가 배운 게 아니라 데카르트 따르면
경험을 통해 배운 게 아니다. 신의 관념 우리 머릿속에 이미 있다. 논리적인 어떤 진리, 수학적 진리, 그거 우리 배우는 거 아니다. 이성이 내재해 있단 말이죠.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그걸 본유관념 또는 생득관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는 경험 이전에 뭔가 새겨져 있단 말이죠. 글자가 백지 상태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을 이성론자라 그래요. 또는 합리론자라고. 그래서 로크가 이것에 반대하면서 뭔 소리 하는 거냐.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몰라. 뭔가를 알게 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웠기 때문이야. 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그 주장을 처음에 제기한 사람이고, 그래서 경험론 철학의 창시자 또는 원조 이렇게 불러요. 로크가 자기 주장을 하면서 경험론자로서 무슨 말을 하냐니까, 경험론자로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인식할 때 말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보면 뭐가 보이나요? 눈에 뭐가 보이나요? 형태가 보이고, 그렇죠? 색깔도 보일 수 있고, 냄새도 날 수 있고, 그렇죠? 오감을 때리는 다양한 그 자료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물을 인식해요. 그런데 색깔, 냄새, 맛, 이거는 수시로 변해요. 사물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동일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신체 상태에 따라 같은 사물이 좀 달리 보일 수 있어요. 특히 맛 같은 게 변하죠.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사물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감각과 연계해서 생겨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색하면 흔히 밖에 있나요, 없나요? 밖에 있나요, 없나? 색깔. 무지개색 밖에 있나, 없나? 이렇게 물으면 있다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없다고 해야 될 것 같기도 그래요. 좀 애매하죠, 사실. 근데 색 그 자체는 없을 것 같아요. 색 그 자체로는. 그 색을 발생시키는 어떤 물리적 질서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우리가 색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질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감각계 주체가 달라지면 달라지겠죠. 그게 강아지는 달리 볼 거란 말이죠. 우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죠? 벌나비도 달리 보고. 그런 점에서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사물 자체의 특성이라고 하는 사물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의 결과로 우리 감각기관이 얻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 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성질 외에 또 사물 자체와 우리의 감각의 내용과 일치하는 듯한 보이는 게 있어요. 크기, 무게, 밀도 이런 거.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양화 가능한 성질들 말이죠. 그러니까 5cm다 길이가 예컨대 5cm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감각기관 따라 길이가 달라지지 않죠. 그렇죠? 물론 멀리서 보면 작아지고 가까이 보면 키가 커지겠지만 그 자체의 길이가 변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런 거는 인간의 감각기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크기, 무게, 또 뭐가 있나요? 밀도, 굵기, 이런 것들은 사물 자체가 자체의 특성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색, 맛, 냄새 이런 거는 감각기관의 어떤 그 효과, 감각기관이 작용해서 만드는 효과처럼 보인다. 그래서 요거를 제2성질, 요거를 제1성질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성질, 요거는 파생적인 성질. 사물에 구별 왜 하는지 알겠어요? 이 구별이 왜 있는지.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성질이 있는가 하면 사물에는 감각기관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달라지지 아니하는 성질은 제1성질, 달라지는 성질은 제2성질이라 부른다. 이건 로크가 이렇게 말했고 당시에 여러분 잘 아는 갈릴레오, 누군가의 또 그 케플러 이런 사람들이 이 주장을 공유했어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저 주장이. 그러니까 제1성질, 제2성질은 구별했어요. 그런데 로크는 이걸 놓고 철학적으로 반성해 보니까 이거 사물 자체의 특성이다? 아닌 것 같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거는 둘 다 인간의 경험에 상관적이다 말이죠.
그럼 사물은 뭔가? 사물 자체는 이런 성질들을 생산해내고 있어요. 사물 자체는 내부에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뿜어낸단 말이죠. 이렇게 발산한단 말이죠. 발산한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걸로 발산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걸로 발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붙잡는 성질. 그래서 명목적 본질을 이렇게 표현해요. 실제적 본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 능력에서 파악되는 성질. 그래서 이걸 명목상의 성질에 불과하다. 실제 성질은 이런 명목 성질을 만들어내는 어떤 힘이 이게 실제 본질이다. 이해했어요? 사물의 실제적 본질은 저런 명목적 본질을 만드는 힘이다. 힘 그 자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적 본질, 이거를 명목적 본질. 인간에 의해서 포착되고 분류되는 성질이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사물 자체의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물 자체에서 보자면 오히려 어떤 사물은 어떤 힘의 덩어리일 뿐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거는 현상일 뿐이고, 현상, 보이는 것, 파악되는 것일 뿐이고, 그 파악되는 것 배후에 그 파악되는 성질들을 만들어내는 힘으로서 실제가 있다. 힘으로서 실제가 있다. 힘으로서. 그래서 이걸 실제적 본질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화이트가 빌어오는 실제적 구조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물이 지닌 가장 내밀한 본성, 사물이 지닌 가장 내부의 어떤 은밀한 본성, 이걸 실제적 본질이라고 하는데 합성이 바로 그거다 그러냐. 자기를 생생해 나가는, 자기를 다자를 통해서 자기의 일자를 만들어 나가는 그 구조적 활동, 그게 실제적 본질이다. 물론 현실 계기는 그걸 떠나서 명목적 본질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비유냐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기서 지금 실제 내적 구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다 말. 로크가 했던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감각적 성질이 아니라 그 배후에 그것들을 낳는, 그것들을 생산하는 어떤 실제적 힘이 있다. 그 사물 안에는 그걸 실제라 부른다, 또는 실제적 본질이라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했어요?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강의 중에 하나의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그 합생을 그 현실적 존재의 실제적인 내적 구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실제라고 하는 개념이 그 서양의 어떤 그 철학 일반에서 말하는 실제의 개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크가 이제 실제라고 하는 건 어떤 힘, 역동적인 어떤 힘으로 봤다. 네. 근데 전통적으로 실제는 그렇게 본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예. 갖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뭐 부분적으로 같고 부분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어요. 부분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실제를 발견하고 파악한 주체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있다. 의식 독립적인 사태로서 밖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런 주체에 영향을 준다,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아마 전통적인 실제 개념과 의미가 같을 겁니다. 예. 다만 그때 그 실제의 내부 실상을 여기처럼 이렇게 역동적인 것으로 또는 과정으로 볼 거냐, 아니면 딱 완성된 현실체로 볼 거냐 말이죠. 완전자처럼 대표적으로 뭐 신 같은 그런 거죠. 예. 완전한 존재가 이렇게 볼 거냐, 이런 정체적으로 아주 스타틱한 것을 볼 거냐, 아니면 다이나믹한 것을 볼 거냐에 따라서는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전통처럼 보통은 그렇게 다이나믹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정체적인 것으로서 스타틱한 것으로 이렇게 봤죠. 그런 점이 좀 다르죠. 예.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건 어찌되었든 그 실제가 인간 밖에, 인간의 정신적 어떤 파악 역량 밖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자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실제라고 한다면 그건 같은 의미입니다. 예. 전통 철학에서든 화이트헤드에서든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연이어서 예. 예를 들면은 그 합생이 결국 다해서 일자의 통일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통일되는 그것이
현실적 존재의 어떤 실제적인 내적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내적 구조를 어떻게 보면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주체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주체를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과정 철학은 그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주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생성의 철학인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있어서 자기를 만든 게 아니라 그 만들기 전에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주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지 미리 있어서 자기를 구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미리 있다면 다시 그것의 출처를 물어야 겠죠. 주체가 있어서 자기를 만들겠다면 그 주체는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이렇게 물었을 때 화이트가 답하는 거는 그 주체는 자기가 스스로 만든 놈이야. 그래서 그 자기 만듦의 결과로 생겨난 놈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자를 모아서 일자가 비로소 생겨난 거예요. 일자가 있어서 다자를 모은 게 아니라 다자를 모아서 일자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생성인 거고 자기를 만들었다 해서 합성인 거예요. 다수를 모아서 나를 만들었다. 하나 통일적인 개체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일적 개체는 지금 생겨난 거예요. 생겨난다 말이죠. becoming. 존재로 나온다. 생성. 존재로 온다 이거예요. 존재가 된다. 뭐 이런 의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뭐가 있어서 뭔가가 있어서 뭐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간다 그러면 이놈은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여기선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어떻게 성립하는가. 이건 다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생겨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생성의 철학, 과정 철학은 생성의 철학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일단 다자가 일자가 된다는 것은 물리적인 축적, 물리적인 합이 아닙니다. 물리량의 합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가 딱 모여서 그 덩어리 그 자체가 일자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물리량의 합산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기적이고 창조적인 일자의 생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메커니즘을 밝히는 게 과정에서 전체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다 얘기하려면 강의 끝에서부터 끝까지 다 가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일자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다수로부터 다자로부터 어떻게 일자가 생겨나는지, 그건 합생 과정이라잖아요. 합생 과정 내부를 천착해서 들어가야 비로소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또 답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만 여기서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다수가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합해져서 그 총합으로서 일자는 아니다. 대단히 유기적으로 창조적으로 조합된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정도 하고 그럼 다음 문단으로 갑시다. 자, 이는 일종의 모나드 이론이지만 라이프니츠와 다른 점은 그의 모나드가 변화한다는 데 있다. 유기체의 이론에 있어서 모나드는 다만 생성할 뿐이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을 안 들어본 사람이 많을 터인데 모나드 이론이라는 얘기도 그렇게 이제 익숙한 얘기는 아닐 터이고, 네, 라이프니츠는 아까 말한 그 영국의 로크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대륙 쪽의 이성론자라는 그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성이 중심에 있다. 인간의 인지 능력에 있어서. 그래서 데카르트의 계보를 잇는 학자입니다. 근대 철학을 간단히 좀 이렇게 계보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7세기 철학 또는 18세기 철학의 계보가 영국에서 로크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버클리가 있고 그 다음에 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이비드 흉 이렇게 되고 경험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경험론이에요. 그 다음은 데카르트가 있고 프랑스 사람이죠. 그 다음은 스피노자가 있고 화란에서 살았어요. 스피노자 활동했죠. 그 다음에 요즘 말하면 이제 독일입니다. 라이프니츠가 있어요. 당시 물론 독일이라는 나라는 없었지만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성론자라 그래요. 연대기적으로는 이 비슷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영국 경험은 조금 늦죠, 시기적으로. 그러나 적어도 이건 당시 근대 초기에 두 사유
유파입니다. 두 가지 대별되는 사유파. 그러니까 인식은 경험에 있다. 인식은 이성 능력에 있다. 이성 능력이 달려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대별되는 주장했던 그런 유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프치는 이 이성론의 마지막 이제 학자예요. 이성론계에 속하는 이 사람은 인간의 그 뭡니까 아까 말한 본유관념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데카르트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뭐 수학적 명제 또는 뭐 신의 존재에 관련된 명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미 이성 속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죠. 인간이 배우는 게 아니다. 근데 라이프치 오면 인간이 아는 모든 것은 다 본유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우리가 감각하는 것도 다 본유적인 것이다.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펼치고 있을 뿐이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전개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유아론이에요. 유아론. 나 안에 각자 존재는 나 안에 갇혀 있어요. 요 같은 하나하나의 존재를 모나드라 불렀어요. 이건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에요. 형이상학적 존재예요. 물질과 정신 이런 건 전부 다 이 모나드라고 하는 놈이 만들어내는 부차적인 현상적 사물에 불과합니다. 현상적 존재에 불과하단 말이죠. 정신이나 신체라고 하는 거는 모나드가 아주 빠릿빠릿한 놈들, 그러니까 클리한 지각능력을 갖고 있는 놈들은 정신을 구성하고 둔한 또는 흐리멍텅한 그런 지각능력을 가진 모나드들은 신체를 구성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물질에 속하기도 하고 정신에 속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영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진짜 존재하는 건 모나드밖에 없고 정신과 신체는 진정으로 존재하는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정신과 신체는. 이해했어요? 정신과 신체는 진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차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그럼 진짜 존재는 뭐냐? 모나드다. 이건 정신적인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아니다. 이것들이 능력에 따라서 정신으로 현상하기도 하고 물질로 현상하기도 한다. 나타나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신체의 이원론은 잘못됐다. 존재는 그렇게 정신과 물질로 나뉘지 않는다. 그거는 다 표피적인 또는 현상적인 특성에 불과하다. 본질적으로 이 세계는 모나드라고 하는 정신도 물질도 아닌 어떤 형이상학 존재들로 형이상학적 존재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신은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나드 하나하나는 세상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하는 것은 밖에서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의 프로그램을 전개시키고 뿐이에요. 디벨롭하고 싶으면 디벨롭. 나 안에 프로그램은 딱 꽉 차 있고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여기 서서 이 얘기를 하도록 프로그램돼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 앉아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도록 프로그램돼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실제 물리적 관계가 있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아무런 영향 주고받고 있지 않아요. 다 독립적인 실체입니다. 자족적인 실체예요. 우주를 존재하는 것은 다 그래요. 모든 문화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역량에 따라서 세계를 보고 있을 뿐이에요. 역량이 뛰어나면 멀리 끝까지 보고 역량이 안 되는 친구는 뭐 주변밖에 못 보고 그래서 주변밖에 못 보는 놈은 물질을 구성하고 멀리 끝까지 통찰하는 그런 지각력을 지닌 자는 의식, 정신을 구성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모나드는 일종의 당시 기계론에 대한 유물론적 기계론 또는 뭐 기계적 유물론 이 말이 정확할까요? 기계론적 유물론에 대한 한거로서 제시한 겁니다. 세계는 그렇게 물질 구조로 되어 있지, 물질적 입자 조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원자로, 물리적 원자로 되어 있지 않아. 어떤 형이상 존재가 있고 그것들이 물질도 만들어내고 정신도 만들어내는 거야. 근본적으로는 정신과 물질은 이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해했어요? 그런 줄 했던 사람이 라이프니츠입니다. 근데 라이프니츠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내가 현실 존재가 이 세계를 구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궁극적 실제다. 현실 존재는 정신도 물질도 아니에요. 합성이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모나드처럼 중성적인 거예요. 어느 쪽에 속하지 않아요. 이것들이 나중에 의식으로 발현하기도 하고 신체로 발현하기도 해요. 이제 보겠지만. 그런 점에서 모나드와 유사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라이프니츠와 지금 자신의 현실 존재는 라이프니츠 모나드와 그의 모나드는 변화한다는 했다. 그럼 라이프니츠가 말한 모나드는 변화를 겪는데 내가 말하는 현실 존재는 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오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이걸 납득시키려면. 한 3, 4분간에 이렇게 쫙 풀어서 이걸 전달해 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
모나드가 어떤 것인지, 라이프니지 모나드가 어떤 것인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소개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시간상. 다만 지금까지 얘기 중에서 특히 라이프니지와 관련해서 뭐 보충할 게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듣기로는 라이프니츠의 메타피시컬 문화드라고 얘기하나 하여튼 형이상학적인 정신도 아니고 물질도 아닌 문화드론에는 문화대에는 창이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만 그것이 실현 과정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계론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원자론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계적 문화 원자 예. 물리적 원자라고 하는 건 양적 차이만 지니고 있어요. 이놈은 다른 놈과 차이가 양적 차이밖에 없어요. 질적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크기라든지 운동의 어떤 속도 뭐 이런 것들의 차이 때문에 다양성을 빚어내는 거지 그 내부에 어떤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거는 주변과 영향을 주고받으면 자기 동일성을 항상 유지해요. 뭐 그 점에서는 문화도와 같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기계적인 물질적 원자들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직접적인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서 이 세계를 만들어내죠. 물질 입자들의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이 세계의 다양한 현상들을 빚어낸단 말이죠. 그게 기계론, 유물론적 기계론의 어떤 기계적 유물론의 기본 전략입니다. 이 세계의 근원적인 실제는 물질 입자들의 운동이다. 운동하는 물질 입자들이다 말이죠. 그것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 연관돼서 운동하고 작용하고 반작용하는 가운데 다양한 현상들을 빚어낸다. 근데 라이프니츠 하면 모나드와 모나드가 만나서 뭘 하지 않습니다. 창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관계를 맺지 않는다. 자족적인 존재예요. 아까 얘기했죠. 각기 우리는 우리 우주 속에 갇혀 있어요. 실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지 않아요. 주고받도록 신이 이미 예정해 놓았을 뿐이에요. 프로그램 해 놨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내 얘기를 듣도록, 나는 이 시간에 여기 서서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하도록. 그래서 각자 자기 세계 속에 갇혀서 세상을 지금 보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앉아서 내 얘기를 똑같이 듣고 있지만 사실 전부 다르게 듣고 있을 거예요. 저를 보고 있지만 조금 달리 보고 있을 거예요. 그죠? 나의 고유한 세계가 있어요. 그죠? 각자만의 고유한 세계가 있죠. 과목적으로 보면. 그죠? 내 뷰포인트가 누구와도 또 같을 수 없단 말이야. 내 눈의 위치에 내가 올 수 없죠. 내가 있는 한. 그죠? 그 고유한 거예요, 나한테. 그만큼 내가 보는 이 세계는 나의 것이에요.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동시에 그건 나만이 갖는 아주 자적적인 존재예요. 이거를 형상화했다고 보세요. 문화들은. 그래서 내가 우주 전체를 나는 내 나름의 방식으로 보고 있어요. 내 역량에 따라서, 내 욕구에 따라서.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건 결코 공유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독특한 유니크한 존재예요. 근데 마치 그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이렇게 서로 조화롭게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보는 까닭은 신이 미리 조정을 해놨어요. Free establishment. 그죠? 예. 예정조화. 예정조화설이. 예정조화설. 미리 예정해서 조화를 시켜놨단 말이죠. 프로그램상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두 개가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서로 마치 대화를 하듯이 이렇게 작동을 해요. 화면이. 근데 그거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각자 프로그램을 정해갈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 수 있죠.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 인공지능 가지고 로봇 만들어가지고 서로 대화시킬 수 있겠죠. 각 집어넣어가지고. 특정한 시간에 서로 이렇게 반응하도록. 근데 사실 영향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각기 자기 프로그램을 정해시킬 뿐이죠. 이 발상을 라이프니츠가 어떻게 알았는가? 그럼 이런 발상을 어떻게 했는가? 당시 발명되던 시계를 통해서 이 발상을 얻었대요. 시계. 개종시계 두 개 걸어놓으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지만 똑같이 움직이죠. 마치 영향을 주고받는 것처럼. 하나가 다른 하나를 따라가는 것처럼. 근데 결국 독립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런 관계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죠? 그걸 보고 이 발상을 했대요. 모나드의 독립성을. 그런데 겉보기에는 마치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보인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내가 앉아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마치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보이는 사실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말이죠. 이게 이제 모나드론의 기본 발상이에요. 자, 이건 근대 세계에서 이제 한미주의자 갖고 있던 극단적인 이제 그 세계에 대한 어떤 이해이자 어떤 설명인데 이게 물론 그 후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죠. 그러나 어쨌든
아주 독특한 어떤 세계관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에 그가 말한 문화들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 존재 또는 현실적 계기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여기까지만 지금 우리가 읽었어요. 네, 오늘은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신 내부의 어떤 그 실상 말이죠. 이거를 합생이라는 말을 통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로크와 라이프니츠의 얘기를 빗대어 가지고 보충 설명을 했는데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라이프니츠와의 관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것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뭐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전통적인 철학에 있어서 그 실체라고 했을 때 그 생성 변화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현실을 설명하다 보면은 특히 문화드 이론 같은 경우도 이 현실을 물론 자기 현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일종의 그 변화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자체로서는 생성 소멸이 가능한가? 예,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문화도와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아마 상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일단 질문이 나왔으니까 간략히 답변 드릴게요. 물론 전통 철학의 실체도 생성하고 소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미. 생물학적 존재라는 게 실체로서 다양한 성질을 이렇게 띠고 있다가 결국은 사라지겠죠. 또 그러면 어디선가 언젠가는 생겨난 것 같은 태어난 놈입니다. 그렇죠? 어떤 씨앗에서 태어났건 아니면 뭐 어떤 그 동물 어떤 몸에서 태어났건 말이죠. 그러니까 생겨나고 없어지는 놈이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 계기 내지 현실적 존재가 생성한다라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제 그 분석이 됩니다. 왜 그런가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 모나드라고 하는 것이 변화는 하지만 생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를 조금 더 상론하면서 그때 추가적으로 제가 그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교수님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 네, 당연히 이게 중심이죠.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는 생성할 뿐 변화하지 않는다. 전통 실체는 생성에 앞서 변화 먼저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말이죠. 이걸 해명하면 화이트헤드가 왜 생성의 철학 또는 과정 철학을 그렇게 힘주어 말하는지를 얼마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강의 이거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